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제목에 결국 납득할 해명 없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세계일보는 의혹 해소는커녕 논란만 키운 맥 빠진 김민석 청문회, 한국일보 재산 증식 의혹 해소 못한 김민석 부실 해명, 국민이 수긍하겠나. 이건 다 제목이고요. 다음 페이지. 중앙일보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부실하게 지나가면 앞으로도 정부 여당에선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재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부실한 검증은 민심의 이반을 부를 뿐이다. 밑에 국민일보요. 정부 부처나 후보자들 역시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의 있는 답변 태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세계일보 밑에는 후보자 해명, 작은 제목이죠. 눈높이에 못 미쳐 자질 능력 갖춘 적임이라는 여당의 논리 무색. 그리고 서울신문에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의혹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상황이다. 밑에 좀 잘렸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는 오늘 더 겸손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청문회를 지켜보고도 답답증이 더 커졌다는 사람들이 많다. 후보자님, 이게 언론사들 다 사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언론사의 대표하는 이 사설이 후보자님 말씀대로 평균적인 일반적인 인식에 못 미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네. 지금 네 군데 언론사를 예를 들어 주시는데 네 군데가 아니라 6군데입니다. 네, 6군데. 그러니까 네, 네. 6군데를 다 중요한 의미 있는 언론사들이고요. 네, 네. 이 6군데를 포함해서 또 6군데 외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언론, 또 네. 그 언론에서 지적되는 이런 포인트의 지적뿐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의 지적, 이런 네.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중히 받아들여서 네. 청문회에 남아있는 시간에 계속 또 임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말하자면은 뭐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이제 장악을 했고 입법부도 이제 다수 여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 지난번에 그 판결에 대한 영향으로 대법원에 대해서 이제 뭐 특검을 한다, 뭐 국정조사를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님, 그 대법원의 그 대법관을 증원한다든지 3심 제도를 헌법소원까지 해서 사실상 사심으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지난 대선 시기에 네. 저는 이미 존재했던 것이니까 당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네. 대법원에서 이러저러한 중요한 사건을 판단하거나 검토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록이 충실하게 읽혀지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해보자 하는 문제 제기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가는 차원에서 여러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지금 대법관의 수를 증원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대법원 스스로도 이해하고 고통을 토로하는 업무의 과중,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 측면에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또 반대에서 보는 분들은 이것은 현재 대법관의 수를 늘림으로써 현재 존재하는 현존 대법관들의 권한을 조금 약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종합한다면 결국은 국민의 눈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필요한 대법원에 대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그것을 대원칙으로 받들면서 이렇게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특정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어제 그 후보자님의 그 말하자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검찰이 잘못하고 판결이 잘못됐다, 그리고 일부 맥락만 이렇게 따서 검찰이 한 거를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취지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된 재판이 모두 6개가 있었는데 6개를 이제 전부 다 부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삼권 분립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법원장을 옥죄이고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현재 것만 아니라 이 과거 것도 무시하고 옳지 않다고 하면은 과연 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서겠는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제 후보자님이 말씀하셔서 일부만 따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갖고 제가 법원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판결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근데 피고자님은 분명히 그 사건 당시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임을 교부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이런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리기 좀 명구스럽긴 한데 혹시 만약에 시비거리가 있으면은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상권 분립도 정상적으로 하고 이 국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필요한 브레이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법원을 좀 존중해 주시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시나요? 네, 저는 법원을 존중합니다. 법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법원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법적으로 정한 항소의 절차도 밟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최종 결정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해진 대로 저는 예를 들어 과거에 사면복권도 받지 않았거든요. 제가 의사로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드물게 다 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뭐 추징 등 의무를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적 사정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위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부분에 위법을 제기하시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 진술에도 드렸고 다만 그때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일일이 다 수천 장의 영수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될지 솔직히는 잘 모르겠다. 그걸 제가 지킬 수 있을지 다른 누구는 지킬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사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수증 미발과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국힘에 소속된 당대표를 지내셨던 분 한 분하고 그냥 의원 한 분, 두 분은 무죄가 났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께서 선의를 가지고 법원에 대한 존중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린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의 검찰이 있었지 그런 메일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법원을 존중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재심의를 통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제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늘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 20년 만에 그 사건을 한 당시 검찰 핵심들의 배후에 일정한 카르텔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기사가 나서 저도 인지하게 된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20년을 지냈을 때 좀 억울한 면이 있었겠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이거는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사실은 그냥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더욱더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원의 양형 규정 이런 걸 혹시 보시면 제 두 번째 사건에 제 7억 2천인데요. 제가 아마 알기로는 우리 박규택 의원님 계신데 그 정도 정치 사건, 자금 사건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벌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당시에 100% 유죄 아니면 100%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징역형인데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에 벌금이 되는 것을 보고 법원이 좀 곤란했구나. 사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벌금을 줄 수 있는 액수가 아니거든요.
1억만 지나면 보통 징역형 아닙니까? 근데 제 경우에 7억 정도의 액수고 구속까지를 일시했던 건이어서 사실은 벌금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만큼 법원도 고민스러웠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 생각하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저의 불찰과 부족함이 있던 부분을 제가 또에 대해서는 짚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후에 미국 가서 로스쿨을 하고 미국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앞으로 정치를 할 가능성이 비록 높지 않지만은 다 떠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세비 받는 외에 돈을 벌어서 수익 활동을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후에 대학 강연했지만 앞으로 돈을 버는 방법으로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